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장은 통증을 크게 호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면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믿고 먹는 몇 가지 채소가 오히려 신장에 조용히 부담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 때문에 3번씩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으며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특별히 짠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60세를 넘기면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젊을 때 몸에 이로웠던 겨울 채소나 따뜻한 국물이 이제는 기능이 약해진 신장의 나트륨과 미네랄이 농축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채소라도 조리법 하나에 따라 신장을 보호할 수도 있고 반대로 더 무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 시간 신장 건강을 연구하고 진료해온 입장에서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시간 제약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60세 이후 겨울철에 특히 주의해야 할 채소들, 반대로 신장 부담을 줄여주는 채소들, 그리고 신장을 지키는 3가지 조리 원칙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탁 하나만 드리자면 이 영상을 중간에 끄지 말고 끝까지 봐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식사부터 무엇을 줄이고 어떻게 바꿀지 명확해지실 겁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다음 영상에서도 중요한 건강 정보를 이어가게 합니다. 앞으로도 매일의 활력과 건강을 위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겨울철, 특히 60세 이후에는 예전과 같은 채소가 몸에 부담이 될까요? 이유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젊은 시절 신장은 자동 정수기처럼 모든 것을 처리해 주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구체 여과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미세혈관의 탄력도 줄어듭니다. 여기에 겨울 추위가 더해지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고 혈압은 올라갑니다. 겨울은 신장에게 가장 힘든 계절입니다. 이 시기 많은 분들이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뜨거운 국물이나 진한 맛 음식을 자주 드시는데 문제는 이런 음식에 나트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젊은 신장은 이를 소변으로 빠르게 내보내지만 노화된 신장은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한계가 뚜렷해집니다. 게다가 채소를 말리거나 오래 끓이면 수분은 증발하고 미네랄은 농축됩니다. 양은 줄어든 듯 보여도 실제로는 칼륨, 나트륨 농도가 몇 배 높아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20대에 괜찮았던 마른 무조림이 60대 이후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국물까지 모두 드시는 편이신가요? 국물에는 채소나 해조류에서 나온 나트륨과 칼륨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께 이런 국물은 배출 기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변량이 줄고 다리가 붓거나 야간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숨이 차며 심한 경우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겨울철 진료실에는 이런 증상으로 오시는 어르신들이 매우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묵묵히 일해온 신장을 겨울만큼은 덜 혹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많은 분이 건강을 위해 드시지만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는 겨울철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냉장고를 떠올리며 들어보세요. 우리 집에도 있네 하셔도 괜찮습니다.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먹는 방식을 바꾸라는 신호로 받아들여 주세요. 먼저 스스로 신장 상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신장은 소리 없이 서서히 신호를 보내는 장기입니다. 많은 분이 이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다가 검진 결과에 놀라십니다. 이 영상은 병을 단정 짓는 게 아니라 노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아침에 눈꺼풀이 붓거나 얼굴이 탁하고 부은 느낌이 드나요?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오래 가나요?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 다리가 무겁고 종아리가 당기나요? 이런 부종은 혈액순환 문제로만 여기기 쉽지만 신장이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야간 빈뇨입니다. 밤에 두세 번씩 깨는 일이 잦나요? 특히 겨울에 더 심해지진 않나요? 신장은 밤에 쉬어야 하는데 저녁에 국물이나 채소 반찬을 많이 먹으면 밤새 일을 시키게 됩니다. 깊은 잠을 못 자고 다음 날 피로가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세 번째는 이유 없는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머리가 멍하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나요? 겨울 들어 갑자기 심해졌다면 단순 체력 저하로 넘기지 마세요. 신장은 혈압과 전해질 균형을 담당합니다. 기능이 떨어지면 두통, 집중력 저하, 근육 경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경고 하나입니다. 손발 저림, 근력 저하, 가슴 두근거림, 맥이 건너뛰는 느낌이 있다면 칼륨 과다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칼륨이 높아지면 심장 리듬이 깨지고 최악의 경우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괜찮겠지 하다 겨울밤에 응급실로 가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 정보가 아니라 예방 지침입니다. 자, 이제 위험 경계선을 확인해 봅시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나요? 과거 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약간 낮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나요? 겨울에 마른 무조림, 미역국, 단무지, 돼지뼈 육수 등을 자주 드시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내용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증상, 야간 빈뇨, 부종, 이유 없는 피로 등 중 하나라도 공감되신다면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신호이자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파트 2에서 팔에 해당하는 나머지 부분, 이염 채소 5가지, 조리 원칙 3가지, 추천 채소 5가지, 실제 사례, 마무리 등은 동일한 스타일과 길이 유지 원칙으로 이어서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예, 아니요, 또는 특정 파트 지정해 주세요.